전 나이 드는 게 좋아요. 나이 든 사람들의 몫이 있어요. 어디에서든. 놀람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나이 들면 아름다운 거다. 그 생각이 이제 일단 들어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런데요. 첫째, 나이 든다는 것은 꽤 좋은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 나이 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젊은 날에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열정 같은 것들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정돈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전에 감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던 일들이 이젠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엔 가파른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봤다고 한다면 조금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게 나이 드니까 참 좋구나. 이전에는 판단의 언어를 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수용하고 공감하려는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런 거 느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든다는 게 참 좋고 질문하신 분이 아직은 50대이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꽤 좋은 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불안감이 참 많이 있죠. 나이 60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남은 생 굉장히 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적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60 이후에 40년을 살아갈 경제적 능력이 넉넉하다고 한다면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 분주할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해봐야겠다. 봉사하고 어디 가가지고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해보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유럽에 갔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노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같은 데 가보면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공원에 보면은 정말 그 정장을 잘 차려입은 노인들이 알루미늄으로 된 의자 이렇게 끌고 와서 햇빛 좋은 곳에 의자를 탁 놓고 도톰한 책을 읽고 그런 모습 보면 우와 부럽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어디 가보면은 뭐 교회에서도 노인들이 와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는 봉사하기도 하고 저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여유가 없으면 일단 불안하잖아요. 이게 미래라는 게 불안하고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가뜩이나 회사에서는 자꾸만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게 떠오르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오래 살게 되어도 늙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게 된 위대한 신비 앞에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나쁜 의미의 늙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런 호기심도 없어지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무엇보다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없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름다움들을 발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늙음의 징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때문에 저는 언제나 시인인 구상 선생님의 시를 떠올리곤 해요. 근데 구상 선생님이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소유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제서 나는 탕아가 아버지 품에 되돌아온 심회로 세상 만물을 바라본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 나이가 들어 쓴 시예요. 그 나이가 젊었을 때는 어떤 목적지향적인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언제나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제법 많이 들게 되자 비로소 탕자의 시선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두리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 같은 마음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신비에 차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창밖으로 보이는 6월의 젖빛 하늘도
싱그러운 실록 위에 튀는 햇발도, 지절대며 나르는 참새 떼들도, 베란다 화분에 흐드러진 페추니아도 새롭고 놀랍고 신기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놀람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나이 들면 아름다운 거다. 그 생각이 이제 일단 들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그 자리까지 가지 않은 것 같고 질문자들이 직장이라고 하는 데가 끝없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고 효율성을 요구하고 창의성을 요구하고 그러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에 비하면은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또 창의성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전에는 경험이 쌓이고 성실하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따라가기도 어렵고 특히 이게 디지털 세상이 돼가지고 50대 중반쯤 되면 따라가기 버겁고 후배들 도움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런데요. 첫째, 교만함입니다. 어떤 얘기냐?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습성입니다. 내 경험이 있죠. 내 지식이 있죠. 그거 가지고 언제나 사람들을 평가하려는 습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서방의 스토어 운동의 핵심인 베네딕토 스토어회에서는 스토어 원장의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나이가 어린 구성원의 이야기를 늘 경청해야 합니다. 그게 스토어 원장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가르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 경계해야 하는 것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라는 게 뭐냐? 누군가가 성취한 아름다움을 보고 불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취한 결과가 내 몫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마음. 아름다운 선배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성취한 것을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 마음 깊이. 그럼 아마 후배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어른 대접받고 싶어가지고 후배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통제하려는 욕망.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대화의 상황을 갈등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 정말 애써야 하고 젊은 사람들을 자기의 방식대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태도 버려야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넷째는 태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이 들다 보면 언제나 생생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당신들이 해. 생생나는 일은 내가 할게. 근데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 정도의 마음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묻고 배우려는 태도를 언제나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이 든 사람들의 몫이 있어요. 어디에서든.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아주 활달하게 하는 걸 보면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런데 나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열정 때문에 노락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고 그 누락된 부분을 전체와 관련시켜가지고 슬그머니 채워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교역자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어떤 문제가 제시됐을 때 해결의 방법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요. 그럼 같이 기뻐해 주면 돼요. 긍정해 주고. 근데 제 역할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의 상황. 그 부분을 슬그머니 채워주면 돼요.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아름다운 관계가 되더라고요. 이게 매력 있는 노년의 삶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다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그렇거든요. 요즘 윤여정 선생님 젊은이들이 매우 배우고 싶어하고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분의 매력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분은 어제 먹던 그 수프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모두가 저마다의 역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아름답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어요. 그분한테. 참 좋더라고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은 언제나 대접받으려는 생각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으로서 그들이 대접해 주는 것을 고마워하지만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대접하는 것조차 너 이럴 건 없다고 봐요. 고맙게 받아요. 그러나 요구하진 않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게 뭐예요? 여유가 좀 있잖아요. 마음의 여유. 유머라고 하는 게 여유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면 유머라는 게 안 나와요. 재치도 안 나오고. 윤여정 선생님은 유머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다 웃게 만들잖아요. 솔직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그분의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기의 편견과 한계를 인정해요. 내가 객관적이다. 내가 옳은 말만 해.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남을 카피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답게 살려고 그래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고 싶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시편 92편 13절과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 있으면, 그렇죠? 우리는 늘 푸른 잎을 달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있고, 그리고 세상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진액이 넘치는 삶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